이걸 만약에 맹신한다, 이걸 믿고서 그냥 운전석을 비운다거나 내가 운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용입니다. 요즘 인스타, X 이런 데서 막 온갖 챌린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후방 카메라 장난 챌린지라는 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블라인드에서 누가 여자친구를 바래다 주고 후진을 딱 넣었는데 갑자기 경고음이 삑삑삑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러고서 그냥 후진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흘끗 봤더니 가운데 있는 이 모니터에 여자친구 얼굴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뒤에 있는 후방 카메라에다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고 있었다고. 그래서 야씨 뭐야 이게 다치려고 환장이냐 이러고 버럭 화냈다가 다시 연락하려고 보니까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오빠 나한테 지금 소리 지른 거야? 오빠 지금 내 마음도 모르고,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인데, 아니 이 정도면 화 날만 하지. 자기 여자친구인데 여자친구 죽을 뻔했잖아. 죽을 뻔하니까 화낼만 하지. 자기 애기가 길거리에서 엄마 손 놓고 다니다가 어디서 죽을 뻔하다 돌아오면 엄마가 애 막 이렇게 때리면서 막 혼내잖아요. 그게 뭐 진짜 애가 미워서 혼내는 건가? 버럭 화내는 이유는 그만큼 얘가 소중하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락하면은 좀 받아주세요. 네. 아니 근데 상황이 너무 웃깁니다. 이 여성분은 갑자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아마도 이분이 트위터나 이런 거 하시는 분인 것 같아. 요즘은 X죠. 이 X에서 이게 꽤 유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밤에 후방 카메라에다가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면 그럼 이게 볼록해지니까 이상하게 보인다. 그래서 괴물처럼 보인다. 그래서 운전자가 이걸 보고서 깜짝 놀라게 된다. 이런 게 장난이다라는 건데, 사진 보면 뭐 좀 웃기긴 합니다. 좀 웃기게 나오긴 하네. 그리고 밤에 보면 뭐 깜짝 놀랄 수도 있겠네. 이 건은 아니지만 이 후방 카메라 장난으로 운전자를 놀래키는 영상이 우리나라에도 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 운전자가 이렇게까지 놀래? 상황은 좀 더 놀래키도록 했지만 어쨌든 재밌네 하고 그냥 웃어넘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이 후방 카메라 챌린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요거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죽은 사람만 벌써 20명입니다 20명이 사망했어요. 다친 사람은 셀 수도 없고. 아니 후방 카메라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다쳐요?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후방 카메라 있더라도 사람들이 사고가 나죠. 후방 카메라 있으면 아예 사고 안 나면은 교통사고 없겠네? 자동차 뒤쪽 범퍼 박는 경우 없겠네? 아니죠. 박는 경우 계속 있죠. 자동차 센서가 발달했고 후방 카메라 발달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 후진하다 사고 나는 빈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후방 카메라가 있더라도 사고는 나요. 게다가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후방 카메라 딱 넣었더니 갑자기 거기 괴상한 괴물 같은 얼굴이 빡 튀어나왔어.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잘못해서 가속 페달을 꾹 밟아버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사망사고가 날 수 있죠. 자동차 뒤는 다들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심각한 사고가 있고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나니까 이 X에서는 이 후방 카메라 장난 이런 검색이 안 되도록 막았다고 하는데, 막아야만 되는 정도인가? 인류의 지능이 점점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까지 이 IT 기술로 막지 않으면 이거를 재밌네 하고서 계속 따라한다는 요 상황, 너무 이해가 안 되죠. 오늘은 점점 이상해지는 이 인터넷 챌린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여러가지 챌린지 정말 많았죠. 여러가지 있었지만 뭐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챌린지는 좋아요. 이거 좋잖아. 이런 챌린지 좋죠. 근데 이런 챌린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무식하고 너무나 위험한 챌린지들도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 관련 챌린지들 뭐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 In My Feeling 챌린지라고 있었습니다. In My Feeling 챌린지가 왜 이거였는지 모르겠어. 차의 문을 열고서 중간에 내려서 차가 진행하는 걸 계속 보면서 계속 찍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내리면서 찍는 것도 있는데 운전석에서 D를 놓고 그대로 나가서 그걸 계속 찍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차가 가는 것에 맞춰서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가로등을 들이받고 쓰러진 사람도 있었죠. 그런 사람도 있었고, 급기야 이렇게 가다가 지나가던 차에 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많이 따라하기도 했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얼마 전에 팰리세이드에서 굳이 운전석을 비우고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그걸 또 영상으로 찍었어. 고속도로에서 HDA 작동시켰다고 이걸 뒤로 물러가서 뒤에서 그걸 또 찍고, 어떤 분들은 보면서 그랬을 겁니다. 재밌는데 이 사람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 설마 계셨을까? 근데 이 사람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운전석을 비우거나 뭐 이렇게 영상 찍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분들 꽤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미 많이 했지. 테슬라 오토파일럿 챌린지다. 그래서 거기서 옆좌석으로 옮겨서 찍기도 하고 뭐 잠자는 모습으로 찍기도 하고 거기 이불 깔아놓고 뭐 거기서 뭘 하면서 찍기도 하고, 술 마시는 사람도 있었어요. 조수석이랑 뒷좌석에서 술 마시면서 계속 가는 그런 모습도
수도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재미도 없고 위험한 데다가 독창성도 없는 사람인 거죠. 이런 걸 시도하는 사람들은 뭔가 멋지거나 재밌다고 아니면 뭐 조회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렸겠지. 근데 이건 절대로 멋진 게 아니고, 이런 걸 올리면 전국에서 돌팔매 맞을 뿐이죠. 근데 보다 보면 오이씨 뭐 해도 되나?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괜찮을까? 아니죠. 괜찮게 무사히 집에 돌아가는 건 진짜 하늘이 놓은 겁니다.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결국 사고로 귀결됩니다. 근데 아니 왜 영상에선 사고 안 나던데요? 당연하죠. 사고 났으면 영상을 못 올리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유명한 사고 중에 하나 있습니다. 50대 60대 남성분들 3분이서 테슬라 갖고 실험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3명의 남성들이 테슬라를 타고서 운전석을 비우고 그러고서 차를 오토파일럿으로 작동시킵니다. 작동시켰다가 이 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요. 그러고서 모두 사망. 당시 화재도 심각하게 나서 그때 테슬라 화재다 이러면서 떠들썩하게 보도되기도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운전석에 사람이 애초에 없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흔히 이런 장치들, 차가 알아서 가속해주고 알아서 감속해주고 알아서 핸들 돌려주는 기능,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반자율주행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걸 반자율주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율이라는 거는 차가 스스로 뭐를 알아서 하는 게 자율인데, 스스로 하는 걸 반만해? 그러면 스스로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반자율주행이란 말 자체가 틀린 말이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ADAS라고 하는 게 맞긴 합니다. ADAS는 Advanced Drive Assist System, 그래서 향상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운전자의 운전을 보조해주는 시스템이다. 업계에서는 다 보조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맹신한다, 이걸 믿고서 그냥 운전석을 비운다거나 내가 운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고가 나요. 차를 믿고 맡기면 무조건 사고 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니 애초에는 내가 운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운전에 내가 조심을 했는데, 근데 이거 ADAS가 들어오고 나니까 알아서 페달 밟고 알아서 핸들을 돌려줄 거라고 믿고서 그러고서 운전을 소홀히 하게 되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사고를 더 일으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율주행 회사 오로라를 만든 크리스 험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최초의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하죠. 미국 국방부 다르파 챌린지에서 우승한 사람이기도 하고 구글에서 자율주행차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항상 주장하죠. ADAS는 불필요하다. 인간들에게 방심을 하게 해서 ADAS는 사고율을 오히려 높이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적인 자율주행을 해선 안 되고 완전 자율주행으로 넘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사람한테 자율주행으로 착각하게끔 만드는 이런 장치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 얼빠진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또 혼자 죽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또 죽거나 다치게 할 텐데,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인간들에게 ADAS를 주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거기 반대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인간이 하는 것에 조금씩 더 보태주다 보면 그럼 결과적으로 수치상으로는 더 안전하게 되는 게 맞다 라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사고 빈도를 보면 인간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선 아주 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간 4,000명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교통사고로 4,000명을 죽게 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1,000명을 죽게 하면 그럼 그거는 안전한 거냐? 1,000명이 죽는데? 아니면 100명이라고 치자. 그러면 그 자율주행 자동차 보급할 수 있을까? 어렵겠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걸 어디까지를 자율주행으로 허용해야 될지 아니면 절대 금지해야 될지,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메이커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로 HDP도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죠. 어쨌든 지금 ADAS가 나오는 것이 맞냐 아니면 나오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어느 쪽이 맞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요. 그래도 분명한 건 자동차는 절대로 장난감이 아니고 절대로 안전한 물건도 아니라는 겁니다. 챌린지, 장난 뭐 다 좋은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는 그런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최근 이런 이슈처럼 자동차 뒤에서 운전자를 놀래킨다, 적어도 운전자를 놀래키는 일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는 아무리 기울여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챌린지는 그게 짠 거군요. 주작이었군요. 자, 합을 맞춰보자 이러고서 하는 게 이 챌린지의 시작이었는데 그 챌린지가 이상하게 변질돼서 이렇게 된 거군요. 원래는 재밌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거야?